번째 주제는요. 손혜원 팜은 이렇게 커지고 있지만은 민주당 네. 조용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손혜원 파문 속에 민주당은 없다. 사라졌다. 네. 자. 손혜원한테 지금 제일 고마워하는 사람이 서영교래요. 아, 맞죠. 네네네. 그리고 네, 첫 번째 주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제 출석을 했습니다. 네, 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밤에 네. 이제 늦으면 내일 새벽에 네. 이제 결정된다고 하는데, 이 좌파 단체에서는 양승태 만약에 영장을 기각하면은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너희들 만날 줄 알아라. 이렇게 지금 엄포를 놓고 있어요. 이거 엄포가 아니라 이거는 협박이죠. 협박이죠. 네. 겁박이죠. 네. 사법부에 대해서 네. 자기들 뜻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네. 않겠다. 그럼 판사들, 앞에 시위한 사람들 뜻대로만 판사들 판결 내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법부를 전 헌법을 교란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의 재판은 사법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비판이야 뭐 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네. 자기들 때로 몰려가가지고 사법부를 겁박한다? 있을 수가 없는 반헌법적 행동입니다. 저는 좀 막아야 돼요. 진짜 경찰이 나서서 막든지 해야 되는데. 근데 야. 지금 정말 너무 무서운 세상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뭐 서영교 건은요. 만약에 서영교 건을 자기네들은 이렇게 덮으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약에 영장을 친다 하면은 서영교 당장 붙잡아 놔야 되는 그럼요. 거예요. 이건 더 심한 거예요. 사법농단의 네. 극단치가 또 서영교입니다. 그렇죠. 자기 지인 재판 어떻게 해달라고 봐달라고 하는 게 그게 사법농단이죠. 그런데 이제는 또 와서 재판 마음대로 안 된다고 협박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서영교 씨 문제에 대해서는, 서영교 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더 나아간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뭐 당직 내려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법 시스템을 아주 깨버린 그런 상황인데 지금 거기서 말이 없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혜원의 손혜원 의원으로부터 가장 이익을 본 사람은 서영교다. 이야기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한국당 정말 큰일 났다. 마시멜로 님도 왜 지금 나경원이 말하자면 손혜원하고 싸울 때냐.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서영교 건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철우하고, 그 다음에 노철래하고, 네. 그 다음에 이군현 의원이 이제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임 전 행정처장이 뭐라고 했냐면 서영교 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제 자초지정을 얘기해서 서영교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완전 재판 거래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노철래와 이제 그 이군현 의원에 대해서는 또 입을 닫고 있어갖고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건지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한국당은 이 노철래와 이군현 의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스스로 정말 읍참마직을 하는 이런 측면으로 이거를 이제 단죄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서영교를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뭉개버리고 있는 거예요. 한국당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보수가 수많은 이 중도의 지지를 받기 위해선 우리 보수도 정치인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좌파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가 이 중간에 있는 젊은 애들 중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쪽이 잘하나 이거 보는 사람들을 끌어가지고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보수가 진짜 깨끗하고 보수가 진짜 공평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너무 못하고 있고요. 이 서영교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민주당에서는 그냥 쫙 무슨 이렇게 담요를 이렇게 보쌈하듯이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옥에 집어넣어야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손혜원 관련해서 국회에서 손혜원 씨가 저질렀던 네. 무지막지한 반공직적인 행동들 다 파헤쳐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씩 나오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국립중앙박물관 방문해가지고 3시간 동안 원장을 거의 뭐 협박하고 누구를 인사이동 시켜라. 그러면서 또 그 이야기가 외부에서 들릴 정도로 험악한 네. 분위기를 했다는 등, 또는 저는 국회 문방위 회의록이 유출이 됐는데 네. 그걸 보니까 정말 골 때리대요. 정말 골 때려요. 저도 봤어요. 아니 뭐 밀라노에서 무슨 뭐 행사를 하는데 이제 손혜원 씨가 옛날 그 인발부가 됐단 같아요. 지금도 아마 이제 뭐 다 연관이 돼 있었겠죠. 감독을 한 거예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예산을 올려라. 그랬더니 한국당의 무슨 위원이 2억 올려주겠다. 네. 그랬더니 민주당의 모 여성 의원 아마 전 노동부 장관했던 그분 같아요. 같은 지역구셨지요. 그분. 정말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기도 우리 묻지 않아요, 우리 손혜원. 밀라노 데려가요? 아 국회의원
예산 올려주니까 우리 밀라노 데려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우리 손갑승 여사님께서 아유 밀라노뿐이에요. 다 데려간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예산 올려가지고 그 행사 키운 다음에 국회의원들 해외 여행시킨다. 자, 이거 파헤쳐야 됩니다. 네. 이거 그래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네. 지들 무슨 뭐 떡 하나 주고 떡 하나 파고 이런 것입니까? 야, 그런 것 이번 기회에 하나하나 다 파헤쳐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아세요? 네. 2억이 11억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밀라노 데려가 달라고 그 김영주 의원이 그러니까 다들 해가지고 우리 돈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거 세금이에요. 네, 세금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말 나쁜 정말 사람입니다. 아니, 저는 그거 진짜 네. 분노했어요. 아니 예산 올리니까 나 밀라노 데려가요? 말이 그러면은 밀라노 데려가요를 물은 거 질문한 대상이 손혜원입니다. 그럼 손혜원이 그 예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자기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말이 됩니까 그게? 네. 자, MC님이 손혜원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보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네. 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아주 진면목이 드러나는 정말 손혜원 게이트입니다. 근데 이 국민일보의 이 미술 전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손혜원이 이제 의원이 되니까 아주 손혜원과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잘 아는 분이 이랬다는 거예요. 문 정권이 화를 입게 되면 저 손혜원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요주의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손혜원과 청와대의 끈끈한 관계가 쫙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그 말하자면은 제가 오늘 하도 속이 타가지고 그냥 이 물병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 근데 이 김정숙 여사가 들은 그 자기의 백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2018년 8월, 9월 청와대 안에 있는 사랑채에서 나전 7기 전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한 단체가 청와대에서는 전시를 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KCDF, 즉 한국공예문화진흥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청와대에서 전시까지 열렸어요. 그 다음에 이른바 이니굿즈, 저는 뭐 구경 못 해봤습니다만 네. 그 시계에도 말하자면 자개가 있고, 이 시계는 이제 자개가 없습니다. 이제는 뭐 나전 7개가 있어야지 이제는 좋은 건가 봐요. 근데 거기에도 자개가 들어가 있었고, 무슨 뭐 지봉에도 자개가 들어가 있고, 온갖 것에 자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나전 7개가. 이거 자체가 청와대와 이 손갑순의 끈끈한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갑자기 왜 이 정권 들어와서 나전칠기 자개 모든 게 자개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영향력, 손혜원 씨의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게다가 이제 국립박물관에서 저는 상당히 문화재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국립박물관 저는 이제 가끔 가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 현대 작품은 없습니다. 1910년도 이후의 작품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 여사께서 또 사라고 압력을 넣어가지고 반대했던 하계실장이 전혀 정기 인사철도 아닌데 지방으로 발령해 내버리고, 그게 완전 자기 마음대로 자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나전치기가 아니고 금속 공예품을 샀답니다. 샀는데 그것도 그 작가가 손혜원과 친한 작가일 것이다 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국립중앙박물관 자기 마음대로 인사하고 자기 마음대로 물건 사게 하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중앙박물관 자기 거예요? 참. 그러니까 최순실이 저 감옥에서 이거 보고 있으면 야, 나보다 한 수 이다. 역시 스케일이 크네. 이랬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최순실 그 미르재단에서 있던 사람을 영입을 한 게 아닌가 일부러. 그러니까 정말 이 최순실은 찜쪄먹는 이 손갑순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민주당이 지금 얼마나 오만한지, 그리고 국민들을 아주 먹같이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상황에서 서영교를 저런 식으로 감싸고 민주당 원내대표가 탈당 기자회견에서 옆에서 딱 병풍처럼 내지는 MC 사회 다 보고요,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들이 이 정권에서 얼마나 오만불선한지, 그리고 청와대에서요 어떻게 된 거냐, 이 김정숙 여사가 들은 자기의 이 백은 어떻게 된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 지금 청와대는 자기네들이 전혀 할 말 없으면 우리는 모른다요. 그리고 참
고영태하고도 또 관계가 있네. 한쪽은 애인이었고 한쪽은 의인이었고 네. 정말 너무나 이 비슷한 게이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말 민주당이요. 만약에 네. 현재 야당 국회의원 중에 네. 한 명이 이 손혜원 씨와 같은 각종 행위를 네. 했다라고 칩시다. 네. 자, 민주당 어떻게 했겠습니까? 민주당 지금 아마 누가 그런 이야기 하대요. 이미 광화문에 수만 명이 나왔을 거라고. 이미 광화문에 그럼요. 네, 수만 명이 나왔고 국회 앞에서 수십만 명이 나와서 국회 앞에 엎어버렸을 거라고. 자, 당을 바꿔서 이 상황이 벌어졌다면은.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당도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포 한번 갔다 오면 단가? 정말 불굴 끌어가지고 국민들 끌고 당원 끌고 와서 광화문도 나와서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자, 역으로 생각해보면 민주당이 이 상황이었다. 민주당 어떻게 하겠어요? 뭐 지금 쫓아내라 뭐 해라 뭐 별의를 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역전이 되니까 민주당은 입 다물고 민주당은 이제 이런 전략이었죠.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리. 또 우리가 네. 이제 새로운 거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하고 무슨 뭐 하면은 다 잊어버리리. 자, 납작 엎드려서 시간만 버티자. 그리고 이걸 진영 간 싸움으로 몰고 가자. 그렇다면 좌파 대 우파의 싸움이다. 그러면 손은 좌파의 기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이념 싸움이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물고 가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박수선아님께서 이 보수는 힘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보수가 힘이 없다기보다는 싸워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남은 사람들은 참 얌전이들, 온실에 있는 도련님하고 이 아가씨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02년, 2020년 우리가 총선을 할 때는 아주 투쟁력이 있는 사람을 무조건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혜원이도 잡아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영교 감옥 반드시 보내야 됩니다. 즉 손혜원과 서영교 단죄하기 위해서라도 2002년에 여러분 확실하게 적이 없어서 정말 우리가 한 표를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KS 킴님께서 자한당에 저런 일이 있었으면 당사 불탔을 거다. 그렇죠. 그럴 겁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 앞에서 뭐 난리를 쳤겠죠. 네.